오늘은 카메라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요, 제가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레이어들을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어요. 오브젝트별로 다 분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글자들도 제가 타이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로 변환을 해 놨기 때문에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항상 텍스트는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 물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경우는 파일을 다른 데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일러스트 파일은 1920-1080으로 제가 작업을 해놨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대로 프로젝트를 열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임포트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한 위치로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올 때 임포트 에즈에서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일이 임포트 되면 지금과 같이 컴포지션하고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죠. 폴더에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는데, 이 컴포지션 더블 클릭해서 컴포지션을 이렇게 활성을 하죠. 자, 이렇게 활성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3D 레이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얘를 공간에 배열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얘들을 3D 레이어로 변환을 할게요. 자, 얘들을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3D 레이어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에 3D 레이어로 변환하는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스위치 패널의 맨 앞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되죠. 지금 페어런트는 필요 없으니까 가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고 전체를 3D 레이어로 이렇게 변환을 하죠. 그럼 지금과 같이 레이어가 많아서 이렇게 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이 상태로 놓고 여러분들이 뷰를 두 개로 바꿔 놓는 거죠. 두 개로 이렇게 바꿔 놓고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레이어들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앞으로 빼서 공간을 살려주는 거예요. 공간을 살려놓고 나중에 이제 얘들을 키프레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키프레임은 설정하지 않고요, 레이어들을 공간에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맨 밑에 있는 이 레이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놔두고 나머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에 배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다 빼도 돼요. 이렇게 앞으로 빼고 어떤 거는 좀 더 앞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건 좀 더 뒤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뷰가 필요한 건데, 카메라 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바꿀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는 카메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뷰에서 지금 여기를 선택하고 이 뷰에서 액티브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스텀 뷰 1, 2, 3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뷰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가 앞으로 나오게 할 거고 어떤 애가 뒤로 들어가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들이 맨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점점 이런 식으로 얘들이 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맨 앞에 있을 거니까 얘를 앞으로 조금 더 빼고요, 이런 식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 이 라인은 그 자리에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1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는 약간 앞으로 빼줄까요? 이 정도 빼주고,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빼주셔도 돼요. 저하고 상관없이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뺄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공간감이 살아나게끔 저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로 얘들을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들도 좀 얘들은 뒤로 좀 빼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뒤로 빼놓고 각각의 오브젝트도 앞으로 나오는 게 있고 뒤로 나오는 게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한 군데 있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정렬을 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카메라 뷰로 볼게요. 액티브 카메라 뷰로 보게 되면 정면에서 보게 되면 뭐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툴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2020 버전에서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지만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 버전서부터는 카메라가 없어도 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었죠. 이렇게 작업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전 버전하고 얘가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전에는 여기에 오비툴이라고 카메라 툴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4개가 있어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들이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없어도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내가 원하는 뷰로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도 있고요. 이 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언두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툴은 씬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툴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을 클릭을 하시고 회전을 시키시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씬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위에는 이제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 위치에서 여러분들 회전하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찍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찍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얘를 회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장면 자체를.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거는 씬 전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컴포지션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찍든 얘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마우스가 클릭되는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라운드 카메라 POI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카메라에 타겟점이 있어요. 그 타겟점을 보고 회전을 하는 건데 지금은 카메라를 저희가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해 볼까요? 자, 카메라는 어떻게 설치를 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어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뉴 카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레이어의 뉴 카메라 어떤 걸 여러분들이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이렇게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쓸 건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 세팅 값이 나왔을 때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카메라 사용하는 거에 절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타입이 뭐냐면 카메라를 어떤 종류를 꺼낼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 노드 카메라하고 투 노드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옵션을 설정하기 전에 이 원 노드하고 투 노드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원 노드 카메라를 선택하고 한번 OK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가 여기에 생성이 됐어요. 그죠? 카메라가 생성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탑뷰인데 탑뷰를 한번 볼게요. 자,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자, 탑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생성이 됐어요. 그죠? 카메라가 생성이 됐고요. 지금 이 카메라도 다른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X, Y, Z축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카메라는 뭐냐면 내가 이동을 할 때 아니면 회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때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죠. 타겟점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타겟점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얘가 물론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서 이 포인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걸 이제 타겟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타겟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제어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쉽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어할 때 여기를 잘 보시면서 제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카메라의 속성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POI라는 게 없어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그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거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원노드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투노드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투노드 카메라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는 그냥 놔두고요. 투노드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여기에 투노드 카메라, 그래서 얘 타겟점을 이제 만들어 주겠죠. 투노드 카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메라 만들어진 거에 트랜스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게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어요. 기존의 원노드 카메라 같은 경우 그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추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놈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 타겟점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요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타겟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타겟점을 움직이면 이 카메라도 이렇게 회전을 하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노드 카메라와 투노드 카메라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카메라를 다시 하나만 꺼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카메라, 이번에 사용할 건 투노드 카메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 프리셋이 있는데 여기 프리셋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프리셋을 여러분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몇 미리 렌즈를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있는 옵션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세팅을 할 때는 요 타입하고 프리셋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다른 건 설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셋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 50mm를 사용을 해요. 이 50mm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 있잖아요. 눈과 같은 형태의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렌즈, 대부분 50mm나 35mm 두 가지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5mm와 50mm 이 앞쪽에 있는 거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앞쪽은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 그리고 뒤쪽은 망원 렌즈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렌즈들은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이 보이게 할 때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렌즈들은 이미지를 왜곡시키거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광각 렌즈들은 좁은 영역을 넓게 보이게 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의 왜곡이 있어요. 좁은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넓게 보이는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를 좀 멀게 보이는 느낌을 만들 때도 이 앞에 있는 렌즈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mm를 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투노드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꺼내 놓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탑이죠.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컴포지션의 영역을 가득 채우는 형태의 화각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렇게 카메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액티브 카메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카메라 1, 카메라 2, 3, 4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2를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키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카메라가 많이 꼬이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제어할 때는 좀 조심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널 오브젝트나 다른 오브젝트에 페어런트 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 기능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옵션에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카메라 POI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POI라는 거를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 이 중간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에서 여기를 찍고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어때요? 저 타겟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겟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얘를 눌렀을 때 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옵션을 한번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아래 위로는 이렇게 움직여도 회전이 안 되죠. 고정이 돼서 좌우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세로로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는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도 끄떡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좌우 상하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어하는 툴 중에 얘 같은 경우는 펜인데, 펜 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커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죠? 내가 지금 마우스를 찍었을 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의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리인데, 자, 달리는 앞뒤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달리 투워드 커서 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커서 툴, 카메라 PYT 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자, 맨 위에 있는 투워드 커서 툴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얘가 이동을 해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을 하고 앞으로 향할 때는 이렇게 이 위치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내가 클릭한 위치에서 뒤로 이동을 할 때, 마우스를 뒤로 이동을 할 때는 카메라가 뒤로 빠질 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든지, 아니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하든지, 이 두 가지 옵션을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언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커서 툴하고 얘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갈 때는 내가 클릭한 위치로 가거나 아니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이 투워드 커서 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서 툴 같은 경우는 내가 클릭한 위치 있잖아요. 클릭한 위치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얘라고 보시면 돼요. 언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얘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 타겟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카메라 툴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를 생성하는 방법하고 2021 버전에서 바뀐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